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 6회차 함께 진행하는 홍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느낌이 들지요. 벌써 말복 지나고 또 그 이전에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니까 훨씬 바람결이 달라진 듯 합니다. 처서라는 게 이제 더위는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든다, 그런 뜻에서 처서라고도 불리고, 처서에는 더 이상 뜨거운 햇볕으로 풀들이 자라는 게 이제 멈춰지는 때여서 걸쳐하기도 좋고, 여름 장마에 젖은 옷이라든가 책을 말리기에도 좋은 때라고 하죠. 무엇보다 처서에는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제 힘을 못 발휘한다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제발 처서를 지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 힘을, 즉 기승을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 모기처럼 그냥 완전히 이 처서의 기운으로 눌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지금의 이렇게 코로나19의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으로 의미 있는 것이 뭐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도시농업, 이 분야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오늘 모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연대 대표이시고 지금도 이 도시농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춘기 선생님 오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같이 풀어나갈 박병상 박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또는 EBS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좀 더 전문가 선생님하고 또 실천 활동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바로 이 부영공원 이 자리가 도시농업을 지금 현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전에 오염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땅을 파헤쳐서 정말 황폐해진 게 한 2, 3년 전이었는데, 나무도 다시 심었지만 도시농업으로 갖고 노니까 시민들한테는 이런 농업을 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죠. 그 말씀 주시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뜨거워진 지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특히 도시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실천 활동입니다. 자, 오늘 이 김춘기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 도시 농업과 우리 이 기후 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연관관계를 좀 말씀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도시농업은 많이 아시는 대로 그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를 말씀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도시농업 그러면 이제 도시 텃밭을 주말농장처럼 분양하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간단하게 그냥 농사만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공간이 만약에 텃밭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텃밭을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직접 가꾸어 가고 있고 또 이웃 주민들과 같이 만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농사를 짓는 활동이지만 그 활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좋게 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려고, 얻으려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농사법과 관련돼서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또 생명과 생태에 대한
그 의식을 높이는 활동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기후위기 이야기할 때 도시 텃밭이 얼마나 기후위기를 감면시킬 수 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직접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해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은 그 안에서 같이 실천하고 만나고 교류하는 도시농부들이 얼마나 더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사실은 도시농부들은 기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도시농부들이.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후위기를 굉장히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농부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도시농부들이 결국에는 먹거리와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도시농업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운동 측면에서 도시 텃밭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그냥 여기 농산물 가지고 뭐 건강한 먹거리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면서 하는 도시농업 그리고 운동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구위기와 생태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잠깐 또 우리 박사님 이 좋은 공간에서 느끼시면서 파란 하늘과 이 수세미가 잘 어울리는 공간인데요. 저는 이제 독일의 사례 갔었을 때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뮌헨, 뮌헨, 독일에서 잘 사는 지역인데, 거기 뭐 오래된 거기도 아파트를 만들고 그 안에 또 아파트 중정에다가 가운데 뜰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곳인데 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더 큰 뭐 초고층 빌딩을 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걸 다 헐어버리고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뮌헨 시민들이 원하는 게 텃밭이었고 텃밭을 만들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을 내가 생산해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이제 과정도 이해하고 그 고충도 이해하고 또 내가 만든 거는 또 맛있거든요. 내가 생산한 건.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지역에 대한 애틋함, 경주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아파트 공간에서는 저도 저희 앞집, 윗집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텃밭을 중심으로 이웃이 생깁니다. 그리고 텃밭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내 고향이 돼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직장이 바뀌면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이웃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아이들 그 동네의 중요한 이제 자급자족의 공간, 자급자족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공간으로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뭐 독일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앞장서는 게 참 부러운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 역사가 있는 도시, 민천도 뭐 역사가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 부평만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중요한 것은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만날 수 있는 공간, 뿌리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뮌헨이라는 도시는 그 아파트를 헐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다육신이 있었던 곳인데 사람들 내쫓았던 곳인데 모이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요 주변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담소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 아마 지금은 땡볕이어서 사람이 없지만 물주기 하고 뭐 그 아주 많이 같이 의논들 해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 아까 뮌헨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는 쿠바의 그 아바나에 있는 도시 텃밭이 생각이 났습니다. 갔더니 아침녘에 식사 시간 이전에 다 주민들이 그 소쿠리 들고 와가지고 그 텃밭에서 키워진 농작물들을 돈 내고 사가는 그래서 그걸 아침밥상에 올리는 거를 그 쿠바의 제1의 도시 그리고 그 아바나에서도 지금 뮌헨 얘기처럼 제일 중요한 도시만에 텃밭을 키우고 있다. 그 장면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캐나다에서도 이런 가든 뭐 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취미 활동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소중한 실천 활동으로, 그리고 인식 교육 작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난 5월 달인가요? 도시농부 기후변화 선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올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시민기구들이 띄워져 있고, 인천에서도 2월 달에 발족식을 하면서 저희 단체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저도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단체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도시농부들이 뭐 감수성이 높다고 했는데 도시농부들에게 기후위기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또 도시농부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같이 내고 싶어서, 아까 뭐 도시농부들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실천을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기후위기와 같이 맞닿으면 이제 도시농부들의 실천이 훨씬 더 뭐랄까 더 의지와 또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농부들과 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온라인 서명도 받고요. 그다음에 후원금도 받아갖고 신문 광고도 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일단 도시농부들도 이런 데 같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리면서 네,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체험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그렇죠. 그 선명도 체험을 의미가 바탕으로. 있고 예. 진정성이 있고요. 또 예. 여러 분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연계했던 거는 저희 단체에도 텃밭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구마다 운영하는 텃밭도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해마다 낙엽 퇴비 만들기를 예. 공동체 텃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여기 우성 아파트에 살아서 우성 아파트의 낙엽을 전부 저희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폐기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몇 차 실어내서 퇴비를 만드는 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음식물 찌꺼기도 가져와서 같이 퇴비화 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 짓는 방식이 토양 속에 탄소를 가두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시농부들한테 좀 안내를 하면 굉장히 우리의 실천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되뇌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 안에 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구청장 했을 때 기껏해야 공공기관의 옥상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었고, 이번에는 더 넓은 공원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디 버려진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그런 땅을 내놓고 도시농부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운동으로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 아까 선언 도시 농부들의 기후변화 위기 선언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는 건 굉장히 좀 진일보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자랑스러울수록 더 큰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공간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예. 이런 녹색 공간, 주민들이 자주 스스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이게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이런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도시가 안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게 진작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행정과 또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못해왔다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좀 더 적극적인 변화의 방법으로 바꾸고 그게 새로운 일상을 여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돌아보죠. 뭐 한 5평 안쪽이죠. 뭐 서너 평들의 상자 텃밭인데 뭐 그렇다고 크게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현장 둘러보면서 매미소리, 코스모스도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키워놓은 농작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면서 예. 보면서 예. 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디안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지는 이 선조에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곳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아주 참 공감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잘 가꾸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거, 이런 이 문제를 오히려 코로나19 맞이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희 보이시기에 조금 불편하죠? 마스크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달 들어서 점점 코로나 감염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걱정하는 숫자가 일일 400명도 지금 넘어가는 숫자가 돼서 우리가 한편 더 이런 일상에서의 이 방역을 하는 태도도 갖추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확진자에서 이제 치료는 받았는데 그걸 완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복자라고 해야 된다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회복한 뒤에도 여러 가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특히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이런 걸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아마 여기서 이런 텃밭 가꾸기 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앞으로도 더 회복이 더 아주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를 지금 지켜가는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도시 텃밭 함께 해주신 이런 말씀 여러분들 꼭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실천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지구를 지키는 도시 텃밭 함께 잘해보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퇴비 여기서 저까지 한번 퇴비 이것도 보니까 퇴비장이 있던데? 네, TV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엽을 쓰는 거 좋은데 또 이제 살충제 뿌리는 낙엽은 잘 안 좋거든요. 근데 가지 너무 작은 게 아니야? 이 정도가 근데 원래 보통인 거죠. 아 그래요? 농가에서 키우는 게 너무 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농가학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개개인. 가지가 좀 빈약하다 했는데 이 가지가 정상인 거고. 이제 클 겁니다.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어쨌건 근데 이파리들은 너무 무성하고.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건강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밭도 그렇고 원래 지금 정도면 너무 가지 너무 귀엽다. 고추. 한 사람 정도로. 잘 그 자랐네. 정도면 되게 많이 예. 요거는 뭐예요? 이건 허브 같아. 퍼봅니다. 네. 로즈마리. 고추도 잘 자라고. 그 작물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선정해요? 그렇죠. 네. 이건 고구마? 네, 고구마입니다. 예. 여기는 청장님, 여기는 또 이렇게 간판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아, 예. 청소년 아이들이 농사짓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만큼은 뭐야? 걷어갔어? 여기를 이제 가을 농사 지으려고 정리를 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완두콩? 땅콩. 저게 이제 체리깡이 있고 여기 부산물 나온 것도 전부 다 괜찮아요. 체리를 만들고. 아유, 정말 이걸 키우면서 이 소중함을, 기후변화 생태의 그 소중함을 정말 체감을 하겠네. 네. 오늘 비 오냐, 응? 아니면 햇볕 너무 가물었냐. 그리고 이게 다 이상기후 때문이고 탄소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저쪽에 벼도 있죠. 예, 이게 벼고 저쪽에 퇴비하고. 요거를 지붕을 활용해가지고 분물을 먹으면 좋겠다. 굉장히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저쪽에 교육장 옆에 작게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만드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거는 그냥 지하수? 이 정도면 해도 퇴비장까지 다? 소비장이 별로요? 저기 있네. 근데 이거는 뭐하러 이건 여기다 이렇게. 여기도 되게 막 방치가 되어 있던 공간인데 응. 이거 가꾸시는 분들이 이걸 심어갖고 경관을 좋게 하려고 아, 경관용. 네네 이게 이제 뱃살이 같은 거죠. 네, 하여튼 이 그 구룡공원이 거듭나게 된 거는 바로 이 도시농업 덕분이다. 그런 생각이 도시농업을 새삼 들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부평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예, 아주 이렇게 작지만 실천이 우리 생활과 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부지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짜투리 공간도 어떻게 좀 활용해서 도시농업 공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나 큰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안 되니까 우리가 여건상 작은 거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닐 만한 거리에서 텃밭을 가질 수 있게 이거 주말 되면 부평역 광장에서 텃밭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활동들이 지난번에 저기 갈산공원에서 했었잖아. 그 농사진 거 네. 갖다 놓고. 그때 저희가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둘랑 같이 해갖고 하여튼 의미 있는 일을 박수를 쳐드립니다.